Never touch me. 오케이?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 자존감이 없어. 자존감 테스트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는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무슨 일이 있건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인 거죠. 내 부모가 나를 못 믿어도 나는 나 믿어주는 거. 나 될 거라고 믿는 거.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랬을 때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맞다라고 나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 어딜 봐도 나는 나를 응원하지도 않고 나를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좋아하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죠. 당신 나 사랑해? 엄마 나 믿어? 자꾸 물어보다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자존심이 센 사람인데 이렇게 막 승질을 부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주위에서 실망하게 되고 또 자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어느 때건 혼자 있어도 스스로 충만하게 자기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자존감 높은 사람,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다. 사회심리학자 로젠버그가 만든 자존감 테스트가 있거든요. 10문항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네요. 저는 대체로 그렇다? 뭐 되겠네요. 나는 내가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대체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같이 일을 잘할 수 있다. 매우 그렇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대체로 그렇다.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No way. 대체로 그렇지 않다.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하면 저는 30점 이상이면 높은 자존감,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다 이상만 되더라도 대충 높은 자존감이 나올 수 있겠네요. 20점 이상은 보통, 19점 이하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무려 34점이 나왔습니다. 아주 높은 자존감을 갖고 있네요.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라는 게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똑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놓고 나서 아무 사랑하는 증거를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증명해 주지 않아. 그럼 우리는 늘 묻죠.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이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잘 먹여야 돼요. 잘 재워야 돼요. 좋은 음악도 들려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나 스스로를 도와야 돼요. 내가 미래에 뭔가 하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때요? 그 꿈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이 시스템 안에 있어야 내가 어때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누가 나를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도우면서 잘 살 수 있어라는 그 아주 중요한 안정감이 자리 잡으면서 자존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그 시스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기. 그게 자존감의 첫 번째인 거죠. 나는 조금 성격이 급해. 꾸준히 뭐 하는 건 잘 못해. 그래서 실증을 좀 빨리 내긴 하지만 무엇인가 추진할 땐 빨리 해. 이게 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때요? 있는 그대로 나를 좋아해야 돼요. 이게 안 바뀌거든요, 평생.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성격이 급해서 문제예요. 내 친구들 보면 진짜 모범생들 많거든요. 그런 애들 보면 부러워요. 나는 그 모범생은 못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렇게 안 풀릴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렇게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게 잘 안 되거든요. 하다 말고 들랑달락. 그래서 내가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해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줄 모르고 없는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제일 무너지는 방법입니다. 있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없는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쪽만 쳐다봐.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나한테 없는 나를 쳐다보면서 나를 흘끔 볼 때마다 그러니까 네가 안 되지. 있는 나 그대로를 사랑해주지 못하면 나를 사랑하는 첫 번째에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가 무너지면 그 다음엔 자기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나는 성격이 급해서 무엇인가 빨리 착수해. 근데 그걸 아주 끝까지 모범생처럼 하지는 않아. 근데 성격이 급해서 이거 착수해서 확률 게임엔 성공했어.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이만큼 이루고 사는 거는 내가 많은 걸 도전해 봤기 때문이야 라고 나를 어떻게 해요?
칭찬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너로 살아서 실행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후하게 점수를 줘야 자존감이 올라가요. 아까 여러분 체크하셨죠? 나는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원래 갖고 있는 나의 성품이나 성격을 평가절하 했다면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가지고 있는 나의 본래의 성품을 갖고 무엇인가 업적을 쌓았어. 야, 그래도 빨리 추진하는 바람에 이거저거 찝쩍거리고 많이 해놔서 그 중에 한 100개 한 중에 한 60%가 성공해서 나는 그만큼 살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뭐라고 생각해요? 있는 성품 그대로에서 내가 가치를 이뤄냈죠. 이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활용해야 돼요. 자기를 활용한 데이터가 나와줘야 돼요. 아웃풋이 나와야 돼요. 그럼 아웃풋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거봐, 내 성품이 이런데 이렇게 해냈잖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래 가지고 있는 나를 되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30년, 한 20살 땐 내가 싫었는데 50살 되면 내가 되게 좋아져야 돼요. 그런 사람 많아요. 20살 때 저는 되게 자신도 없었고 나 자신이 싫었거든요. 근데 한 데리고 50년 살다 보니까 내가 좋아지게 됐습니다. 왠지 아세요? 쓸만해요. 내가 써보니까. 내가 날 써야 돼요. 이 세상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해요. 부족한데 열심히 데리고 살면서 한 50, 60쯤 됐을 때 아웃풋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잘 살아냈어요.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70 됐는데 난 내가 제일 싫어? 난 나 같은 사람 왜 이러는지 몰라. 자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를 좋아해 줄 수 없는 상황. 근데 아마 제 이야기 들으면서 주위에 어떤 사람들 얼굴이 눈에 스칠 겁니다. 자기를 믿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우리 주위에. 세 번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감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내가 나한테 반해야 돼. 내가 한 70쯤에 내가 나 자신에게 반하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물으면서 그걸 채워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습이 이렇잖아요. 왜? 얼굴도 이렇게 조금씩 고치면서 이렇게 반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나의 모습도 반하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는 요거 조금 더 하면 내가 영어 좀 잘하면 완전 반하겠어. 내가 나한테. 응? 내가 이런 자격증 하나도 있으면 내가 나한테 완전 반하겠어. 내가 자꾸 부모님한테 돈을 타 쓰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면 자신감 뿜뿜! 내가 나한테 반할 것 같아. 내가 막 이렇게 돈 막 엉망으로 쓰고 이러지 않고 착실히 모아서 내가 금융에 대한 공부도 조금 더 해서 스스로 완전히 경제적으로 내가 자립할 수 있고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다면 내 나이 50대 난 너무 나한테 반할 것 같아. 내 꿈이 옛날부터 세계 여행이었지. 자, 코로나 끝나면 이제 시작하는 거야. 한 1년 정도 세계 일주를 다 갔다 온 나를 보고 내가 막 세계 일주를 다니면서 생각하고 느낀 걸 내가 막 책으로 쓰고 사진으로 찍어 그럼 난 나에게 반할 것 같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하고 싶은 자기의 모습이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럼 그걸 하세요.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미래에 내가 반할 수 있는 나를 내가 조각해 나가는 거예요. 요거 모자르면 채워. 여러분 세상에 제일 재밌는 게 자식 만드는 것보다 나 만드는 겁니다. 자식은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조각하려고 그러면 애가 뭐라 그래요? Never touch me. 오케이? 나 만지지 말아요. 상관하지 마세요. 내 인생 내 거. 그렇죠. 다른 사람 인생을 조각한다라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걔 인생은 걔가 조각해야 돼요. 내가 조각해 놓은 건 뭐가 없으니까 스스로를 사랑했다라는 자존감 점수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해요. 헛거라고요. 내가 막 아이 만들었어. 아들 만들어. 너 엄마 덕분에 좋은 대학 간 줄 알아? 너 엄마 덕분에 집 산 줄 알아? 너 엄마 없었으면 네가 어떻게 됐겠니? 근데 애가 만들어지긴 했어. 만들긴 의사고 만들긴 집을 샀어. 근데 걔 마음속에 뭐야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 자존감이 없죠. 자존감이. 그러면 다 소용없다고요. 지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50대 여성들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하죠. 애만 막 열심히 만들어서 조각을 남의 걸 막 했어. 그것도 남이야. 왜? 집을 나가니까. 각자 결혼했어. 그럼 어때요? 내가 안 만들어졌네. 그러면서 나는 어디부터 손을 대 이거?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 50대 이후에 자식이 떠나가고 나서
우울증이 오는 여자들이 무지 많은데 한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돈 갖다가 아이 공부시키는데 막 이러는데 다 썼어. 근데 가만 보니까 내가 완전 빈털털이네. 나는 누가 만들지? 만들려고 봤더니 좀 이렇게 돈 써서 뭐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돈도 없네? 내가 나를 만들고 싶은데 아무 자원이 없네?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서럽겠어요. 그래서 만들으셔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늦어요, 안 늦어요? 안 늦어요. 우리가 100살이 훨씬 넘게 살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나이 60이 넘으면 점점 20, 30대 일할 사람이 출산율 때문에 적어지기 시작하면서 60에서 70 사이에 사회로 다시 리턴해야 될 수도 있대요. 우리가 나이 든 사람들이요, 은퇴, 이쪽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은퇴가 아니고 열심히 나 자신을 만들어서 만든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다시 사회로 리턴할 수도 있어요. 일터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자존감 넘치는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뭘 하고 계신가요? 그걸 여러분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보이시나요? 20 again. 우리가 20대 때 못됐던 꿈을 향해서 두 번째 20살이 되셔 다시 한번 멋지게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보자는 뜻으로 제가 만든 티셔츠입니다. 자, 이 티셔츠를 여러분에게 20분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 프리 사이즈예요. 네. 자신감 뿜뿜 20 again 응원하겠습니다.